최초로 비행기가 발명된 시기를 생각해보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부터 현재의 기술적인 경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파이널 카운트다운처럼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현대적인 비행기를 상상해보세요. 한 대의 현대적인 F-22기는 혼자서 적군 비행 중대 하나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 대의 군용 폭격기만으로도 전쟁을 이길 수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가장 놀라운 군용기들을 구경해보세요. XB-70 발키리. XB-70 발키리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핵무기를 장착한 심공 침투 전략 폭격기인 미 공군용 B-70의 프로토타입 버전입니다. 그것은 북아메리카 항공사가 디자인했으며 6개의 제트 엔진은 2.1km 고도에서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순항할 수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너무 빨리 날았기 때문에 XB-70이 다른 제트기에게 쉽게 격추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너무 빨라서 특정 전파 탐지소에는 몇 분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컨트롤러가 요격을 위해 전투기를 제 위치에 배치하기 전에 이미 사격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으며 당시 그 어떤 소련 제트기도 도달할 수 없는 고도까지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최초의 소련 지대공 미사일의 도입에 따라 B-70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게 되었죠. 임무들이 저 고도에서 수행됨에 따라 이 비행기가 대체해야 하려 했던 B-52 폭격기에 비해 딱히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이 7억 5천만 달러짜리 비행기 중 2기만이 생산되었고 그중 한 대는 소형 항공기와 충돌하여 추락했습니다. 최후로 남은 발키리 폭격기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시 근처에 있는 미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노스 아메리칸 X-15. 다른 X 항공기들처럼 X-15는 공중에서 운반될 수 있고 B-53 모선이 날개 아래로부터 아래로 발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7,257kg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량된 2개의 반동 전동기 XLR-11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1960년 11월 당시 반동 전동기는 525,855kg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XLR-99 로켓 엔진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XLR-99는 추진체로 무수 암모니아와 액체 산소를 사용하였고 추진체를 엔진으로 전달하는 고속 터보 펌프 구동을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겨우 80초 만에 6,804kg의 추진체를 태울 수 있었죠. 유인 항공기에 의해서 기록된 최대 속도에 있어 X-15의 공식적인 세계 기록은 1967년 10월에 세워졌는데 그때 윌리엄 제이 나이트는 31km 상공을 마하 6.72의 속도로 날았습니다. 그것은 시속 1274km의 속도이며 이 동영상을 만들 당시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X-15 프로그램 당시 8명의 조종사에 의한 13회의 비행은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는 비행고도를 80.5km 초과하였으므로 이 조종사들은 자격을 획득했어요. 세기의 X-15가 만들어졌고 199회의 시험 비행을 했으며 마지막 시험 비행은 1968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X-10 썬더볼트 2.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것으로 넘어가서 X-10 썬더볼트 2 일반적으로 멧돼지나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비행기를 빼면 군용기 목록이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X-10은 지상군을 위한 근접 공중 지원, 장갑차와 탱크 공격, 적 지상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멧돼지는 1976년에 복무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현재 미군에서 사용 중이고 근접 공중 지원만을 위해 제작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총이라고 불리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30-173mm GAU-8A 어벤져 기관포는 공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포 중 하나이며 장갑을 뚫는 거대한 30mm 우라늄 탄환을 발사합니다. GAU-8은 빠른 발사 속도를 지닌 대전차 역할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되었고 수력으로 작동되는 7기통 발칸포입니다. 이 7개의 기통은 2.3m의 길이이며 각각의 무게는 31.8kg이고 탄약통은 1814kg이 나갑니다. 발사 속도는 초당 50발이며 초당 70발까지 늘어나고 수많은 지상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죠. 다행히도 A-10 썬더볼트2는 2021년까지 사용될 것입니다. 청두 J-20. 중국은 새로 개발된 청두 J-20으로 세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청도 항공우주공사에서 인민해방군 공군을 위해 개발된 1인승 트윈 제트 전천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운영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아시아 최초입니다. 이 전투기의 항공 전자장비 대부분은 1급 비밀에 붙여져 있으며 제트기의 레이더 유형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주무기 장착구가 단거리 및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지만 공기구 뒤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측면 무기 장착구는 근거리 AAM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 장착구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가 안에 넣어져서 이동되므로 스텔스가 강화됩니다. 엔진 또한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기 프로토타입은 WS-10 및 AL-31F 엔진으로 구동된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중국은 프렛 휘트니 F119 코드 WW15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고성능 내수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미래의 Z20을 슈퍼크루즈 같은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쓰비시 X2 신신. 미쓰비시 X2 신신은 고급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테스트하는 일본의 실험용 항공기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항공기를 일본 최초로 국내 생산된 스텔스 전투기로 생각하죠. 원래 일본은 방공을 위해서 F-22 랩터 구입을 원했어요. 하지만 미국 의회는 스텔스의 광범위 사용과 같은 항공기 기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이 1인 조종사 항공기에는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5000kg의 추진력과 최대 마하 2.25 속력을 지닌 두 개의 저바이패스 터보팬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항공기에 대해 알려진 것의 전부입니다. X2 신신은 미쓰비시 ATD-X를 위한 실험용 시험기이기 때문에 모델은 한 개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가 이 모델과 비슷하게 생겼다면 일본은 멋진 디자인의 전투기를 갖게 될 거예요. 록웰 V1 랜서. V1 랜서는 세계 최초로 마하 2의 속도가 가능한 작전용 제트 폭격기인 콤베어 B58 허슬러의 마하 2 속도 그리고 B52 스트레토 포트리스의 범위 및 적재량을 결합시키기 위해 1960년대에 최초로 구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사용 중인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3기 중에 한 기입니다. B1 랜서는 가변 뒤처짐 날개와 4개의 터보팬 엔진을 가진 동체 날개 혼합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B1의 가변 뒤처짐 날개와 추진력 대 중량 비율은 향상된 이륙 성능을 제공하여 이전의 폭격기들에 비해 짧은 활주로 사용이 가능해요. 정밀한 재래식 무기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첨단 무기 인터페이스도 추가되었죠. 랜서는 개조되어 50개의 폭탄 부착 장치가 달려있으며 출격당 30개의 볼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총 56,699kg의 군수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유상 하중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4개의 제네럴 일렉트릭 강화 터보팬으로 구동되어 각 7,888kg의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이 항공기는 최대 시속 마하 1.25 또는 1,344km까지 올라갑니다. B2 스피릿. 많은 분들이 아마 노스롭 그루먼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아실 거예요. 그것은 미래적인 과학 영화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2인승의 비행 날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B2의 파괴력은 입이 딱 벌어지는 디자인과 잘 어울리죠. 이 폭격기는 재래식 및 열핵 무기들 모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80개의 227kg의 GPS 유도탄 또는 16개의 1089kg의 B-83 핵폭탄입니다. B2는 스텔스 구성으로 거대한 공대지 장거리 무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인정된 항공기이며 내부 연료로 6,000해리 이상 그리고 한 번의 공중급유로 10,000해리 이상 비행할 수 있고 15km 이상의 고도에서 전고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2 스피릿은 1997년 이래로 복무하였으며 록히드 F117 나이트호크 공격기 이래로 고급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두 번째 항공기입니다. 원래는 핵폭탄용 폭격기로 설계되었지만 B2는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재래식 비핵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처음 전투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도 복무했습니다. 심양 J-31.
심양 FC-31이라고 알려진 이 제트 전투기는 심양 항공회사에서 개발 중인 트윈 엔진의 중형 제5세대 제트 전투기입니다. J-31은 청두 J-20보다 작습니다. 이 전투기는 각각 2개의 중거리 미사일과 2개의 무거운 하드포인트 및 1개의 가벼운 하드포인트를 한 날개에 탑재할 수 있는 2개의 내부 무기 장착고를 갖고 있죠.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이 비행기가 실제로 갖게 될 엔진은 1급 비밀이지만 현재 미그 29에 사용되고 있는 2개의 강력한 러시아 디자인 클리모프 RD-3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트 엔진은 더 작은 기조우 WS-13입니다. 이 비행기는 스텔스를 강화해주는 내부 탄약 4개를 포함하여 8,000kg의 탄약을 운반할 수 있으며 날개 아래에 폭탄도 운반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레이더에 발각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무기로는 PL-10 단거리 미사일과 SD-10A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J-31의 출현으로 중국의 이웃 나라들도 5세대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 수-35. 러시아의 강력한 수호의 수-31 플랭커 2는 1인승 트윈 엔진 고기동 항공기이며 1980년에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수-27을 개량한 것이며 수-27M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항공기는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주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날개 앞쪽에 있는 작은 리프팅 표면인 카나드가 있기 때문에 기체는 10G의 기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35의 추진력 벡터링 시스템과 통합 비행 및 추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항공기는 고기동성을 얻을 수 있고 저속으로 엔진 정지 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113km 떨어진 공중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N035 이르비스 E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는 150발이 내부 30mm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는데 GSH-30-1이 분당 1800발의 발사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것은 아니며 150발이 발사되고 나면 탄창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호이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미사일을 싣고 있으며 1997kg의 탄약을 싣고 있으니 혼자서도 작은 도시 하나를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미 공군 F-22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미 공군 F-22 랩터. F-22 랩터는 엄청나고 두려운 기계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이 항공기를 사려고 했지만 미국은 스텔스 기술과 하이테크 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도 이것을 팔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은 전천후 4세대 스텔스 전술 전투기로 항공 우월 전투기를 주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지상 공격, 전자전 및 신호 정보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항공기가 소개되었을 때 미 공군은 이 항공기가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계획된 전투기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랩터의 스텔스, 공기 역학 성능, 상황 인지 능력의 결합 때문에 이 항공기는 전례 없는 공중전 능력을 갖고 있죠. 이 항공기 듀얼 프렛 휘트니 애프터 버닝 터보팬 엔진은 촘촘히 설계되어 있으며 각 엔진이 15,876kg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EDP 지축 추진력 벡터링 노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외선과 자외선 미사일 발사 탐지기 및 능동형 위상 배열 전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커버를 위해 이 항공기는 30개 이상의 안테나들이 날개와 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랩터에는 3개의 내부 무기 장착고가 있습니다. 큰 장착고는 동체 하단에, 동체 측면의 엔진 입구 뒤쪽에는 2개의 작은 장착고가 있죠. 내부에 장착된 M62A2 벌컨 20mm 대포는 비행기의 우편 날개 뿌리 부분에 달려있는데 총구는 스텔스 유지를 위해 개폐식 문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수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하나가 따로 있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요. 정말로 뛰어난 비행기입니다. 나사 X-43. X-43은 나사의 하이퍼 X 프로그램의 일부로 길이가 3.7m이고 무게는 겨우 1.4톤 나가는 소형 무인 시험용 차량이었습니다. X-43A는 추진력 없이 날 때도 고속 비행 중에서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죠. 이 기술은 초음속 연소 램젯 또는 스크램젯 엔진, 즉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 중에서 외부 연소가 발생하는 엔진의 변형을 발전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X-43은 자체적으로 이륙하지 않고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의 배 부위에 장착되며 높은 고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스터와 분리된 페가서스 부스터를 발사하고 스크램젯으로 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1차 테스트는 부스터가 코스를 벗어나 안전을 이유로 비행기가 격추당하면서 실패했습니다. 2004년 3월에 2차 테스트에서 페가서스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며 29km 고도에서 테스트 차량을 발사했고 엔진이 점화되었고 그 후 비행기는 마하 6.83에 도달하면서 로켓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 비행으로 X-43A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유비행을 하는 공기호흡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 어떤 비행기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알림 버튼을 켜주시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